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꼴을 3년이나 두고 보고 이혼을 했냐며 뭐라고 하는데, 남편은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냐며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뭐라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연애도 아니었기에 결혼식을 올리면서까지도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미래만 그리고 있었어요. 이혼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연애하는 내내 저한테 진심으로 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잘하는 건 연애할 때와 여전했어요. 하지만 시자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과의 우선순위를 두자면 제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당시 저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회사의 직원이었고요. 일 관련해서 메일을 주고받던 중 제 실수로 중요한 자료가 한번 누락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남편과 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남편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보니 걱정이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일을 잘 해결해 주어서 덕분에 책임 소재로까지는 번지지 않았고 좋게 좋게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고마운 마음에 제가 남편한테 밥 한 번 샀는데, 남자가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 쓰겠냐며 또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만나다가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반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연애를 시작하고 말해준 사실인데, 사실 남편이 처음 저희 사무소에 찾아온 게 일 처리를 뭐 이따위로 하느냐고 저한테 한마디 하려고 찾아왔던 거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나 어쨌다나 싫은 소리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해 어떻게든 저랑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대요. 결혼할 때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 저를 좋아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었겠나요? 그만큼 결혼 전부터 애정 공세를 펼치던 남편이었기에 저의 결혼 생활 또한 순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걸 안 봤었나 봐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게 있다면 저는 언제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저한테 잘하는 남편 하나만 보고 덜컥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야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시간, 좋은 추억밖에 없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둘씩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던 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위로 나이차가 조금 나는 아직도 결혼을 못한 아주버님이 있어요. 솔직히 이혼했지만 내 남편이라서 편드는 게 아니고 아주버님이 정말 변변찮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던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특히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도가 지나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제 위로 2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거든요. 저희 아주버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 지원을 아낌없이 받은 오빠예요. 집안의 첫째니까 남자니까 더 잘 돼야 한다며 오빠가 한 개를 받으면 제가 반 개를 받는 식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니 저도 어느 정도 장남인 아주버님이 집안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남편의 서운함을, 아쉬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대화가 아주버님에 대한 자랑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지요. 남편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준다고 가져온 가족 앨범에 아주버님 사진이 100장이 있었다면 남편 사진은 2장 정도가 전부였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왜 가족 사진에 당신 사진만 그렇게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걸 더 좋아했다며. 그 사진들 전부 다 자기가 좋아서 찍은 거고 그때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사진을 찍은 자기가 제일 잘 기억한다며 괜찮다는 투로 말을 하고는 했었죠. 그런 남편 말에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아무래도 당신하고 아주버님을 좀 차별하시는 것 같다고 솔직한 제 생각을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살 터울이면 제가 말을 않겠는데 남편이 암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고 한들 코올리게 시절부터 사진을 찍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나요? 우리 또래면 못해도 유치원 때 장기자랑 하는 사진이라도 한두 장 있을 법한데 그런 것조차 앨범에 하나 없는 것만 봐도 남편이 얼마나 아주버님에 비해 집에서 찬밥 대접을 받았는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었죠. 저도 저희 집에서 오빠가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 한 장 없을 정도로 없는 자식 취급당한 것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위로 있는 형제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렇게 말하는 남편 기분이 어떨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만큼 제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냥 아주버님에 비해 없는 사람 푸대접을 받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형님 나이도 나이인데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장가도 못 간 게 신경 쓰여서 그런 말을 꺼내신 거라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두둔하기 바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저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질 따름이었죠. 처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만났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희 면전에 대고 아직 장남이 장가를 안 깠으니 저희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한다는 말을 꺼내왔어요. 저 나이에 장가 보내려면 집이고 뭐고 해줄 게 너무 많아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죠. 세상 일에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첫째보다 먼저 결혼하게 해주는 걸 고마워하라며 생색은 또 얼마나 내던지. 첫째 결혼시키고 여유가 되면 저희한테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는 말까지 꺼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딱히 연애도 안 하고 있는 아주버님이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몇 년이 걸릴 줄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겠나요. 그냥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죠. 당시 저 또한 친정에서 큰 지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각자 자기 하는 일에 10년 가까이 경력이 쌓인 상황이었고 모아놓은 돈 또한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애매하게 한두 푼 지원받고 시댁 눈치 보고 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한 두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아주버님한테 여자 한 명 소개해 줄 수 없냐는 부탁이었죠.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 주변에는 아는 여자도 없고 그나마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저랑 연애 시작하면서 연락을 다 끊어버린 터라 어떻게 혼자 힘으로는 적당한 사람 찾기가 워낙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쯤 해서 저한테 진작에 부탁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워낙 바빠 보여서 말을 아끼고 있었답니다.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렇다 쳐도 갑자기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첫째가 먼저 가기 전까지 지원은 없을 거라고 했던 게 진짜 형님이 장가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꺼낸 말이 아니라 사실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저희 보고 아주버님 짝을 찾아보라는 말을 돌려서 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꼭 그 만남이 혼인까지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분위기면 순서 상관없이 저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해줄 용의가 있던 거였다네요. 주변 사람들이며 누구며 다들 빚을 내서라도 자가로 집을 구하는 요즘 분위기에 전세로 시작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참에 아주버님 짝을 찾아주고 결혼 이야기 오가게 될 때쯤 조금이나마 시댁의 지원을 받은 뒤에 전세금 빼가지고 자가로 집을 구하면 어떻겠냐면서 저를 설득해왔죠. 처음에는 저도 아주버님이 그냥 때를 놓쳤을 뿐이지 사람한테 하자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시기기도 했고 이참에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기댈 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둘째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때마침 저희 사무실에 기장 맡겨놓은 고객 중에 괜찮은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일 때문에 이래저래 연락한다고 저랑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었고 저보다 4살 많은 여성분이었는데 사업 때문에 일만 한다고 남자 만날 시기를 놓쳤다며
마침 또 그분도 저한테 언젠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벌이도 어마무시하고 사람 자체도 똑부러지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을 만큼 저랑도 잘 맞는 분이셔서 혹시나 미래에 이분이 내 형님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아주버님하고의 자리를 주선했어요. 그분도 제 소개라면 걱정할 것 없겠다며 고민할 것도 없이 흔쾌히 아주버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셨죠. 소개팅 당일날까지 우리 이러다가 진짜 동서지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날 자리가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자기가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참 별꼴도 이런 별꼴이 없었답니다. 대뜸 처음부터 액면가가 상당하다며 그분한테 대놓고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 묻더니 나이가 너무 많네 어쩌네 하면서 초면부터 자기 또래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툴툴대질 않나. 그래도 그분이 제 얼굴 봐서 한번 참고 자리에 앉아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랬다던데 여자가 사업해서 뭐 하냐고 공무원 같은 거나 하지 그랬냐며 대놓고 그분 하는 일을 무시하기까지 했답니다. 사업 같은 거 해봐야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고 복지 좋고 애도 잘 키우는 그런 여자가 최고라면서 사업하면서 억대 매출을 올리는 그분한테 월 350만 원 정도 버는 아주버님이 1등 신부감이 어쩌니 저쩌니 열변을 토했다는데 듣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암만 아주버님이 내 가족이 되었다 한들 그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도 사실 아주버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 몇 번을 사과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분도 제가 무슨 괜히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오지랖 부리면서 친한 척하는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인연을 끊어내려고 일부러 아주버님을 소개시켜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싶었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워낙에 성격이 좋은 분이셨다 보니 어찌어찌 잘 풀게 되었고 오히려 이 난리를 기점으로 이 언니하고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실제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다 보니 아주버님만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던 아주버님한테도 알게 모르게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을 하루하루 보냄에 따라 아주버님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이해가 가질 않았었어요. 남편 말 맞다나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아주버님이 자리를 못 잡아서 결혼을 못해서 두고 보고 있자니 안쓰러워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일이고 형제 간의 일이니 제가 굳이 거기다 대고 그런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자식을 더 챙기고 아끼던 그건 시댁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맞게 된 첫 명절인 추석 때 일이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시댁에 찾아가 명절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음식 준비하는 걸 발벗고 나서 도와줬다 보니 그렇게 불만이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동생 내외가 새벽바람부터 찾아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일손이나마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연휴 시작했다고 전날 퍼마신 술이 안 깬다며 퍼질러 자는 게 집안 장남의 할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일을 돕는다는 건 어차피 기대도 안 했던 일이었다 보니 사실 딱히 짜증날 것까지도 없었어요. 그냥 알면 알수록 더욱 더 한심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집안 최고 어른인 시아버지가 버젓이 계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먼저 식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온 가족을 밥상머리 앞에 앉혀놓고 벌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술을 얼마나 퍼마신 건지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도 방 밖으로 기어나오지도 못하는 인간을 챙겨주겠다고 새벽바람부터 고생한 사람들 벌을 세우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부산스러운 상황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 사람이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고 아주버님 건 조금 덜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먼저 식사를 하자고 말을 꺼냈죠. 아주버님 거 조금씩 챙겨놓겠다고 비어있는 접시를 들자마자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집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위아래도 없냐면서 성질을 부리시더군요. 항상 집안 어른이 먼저 자리하고 밥 먹는 게 예의인 거 모르냐고 하면서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시아버지도 머쓱하셨는지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제가 가서 아주버님 깨워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는 형이 원래 술을 마시면 다음날 해가 중천쯤 돼야 일어나는 사람이라며 곧 일어날 때가 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는 저를 다시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임금님이라도 기다리는 줄 알겠다 싶은 모양이었으니 말이죠. 사실상 집안 최고 어른인 아버님은 대체 뭐가 두려워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아주버님을 왕대접을 해주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나 싶었고 그게 당연한 것인 건 마냥 아주버님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저를 뜯어 말리는 건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죠. 아주버님이야 애초에 소개팅 어그러졌을 때부터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칠 생각이었고 실제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폐 끼치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주버님만 이뻐라 하는 시어머니만 무시하면 그러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뭐 남편부터가 나서서 무시당하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 피해를 저도 똑같이 받는 게 당연한 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기보단 그냥 속이 뒤집힐 만큼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것도 아닌데 평생 그렇게 살아온 집구석을 바꿔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도 그동안은 나름 제가 남편이 바라지 않아도 알아서 시댁에 잘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시댁으로부터 마음을 놓아버린 이후로는 시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날고 기어봤자 내 남편은 밤새 술 먹고 뻗어버린 아주버님만도 못한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제가 나서서 시댁에 잘하고 그랬겠나요? 같이 있어봤자 기분 상할 일만 생기는데요. 그렇게 점점 시댁과의 거리를 벌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아주버님 생일이라고 백화점 가서 양복도 사다 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답답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시댁과 거리 두고 지내는 남편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까 그걸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 차가 시작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어쩌다 검진차 들렸던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그렇게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도 결국 저희 남편이 맡게 됐어요. 버젓이 있는 장남을 제치고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엔 며느리가 있어야지 하시며 상주 자리를 저희한테 떠넘겼습니다. 둘째라도 결혼했으니 망정이지 저희 결혼 안 했으면 며느리 없어서 장례식도 못할 뻔 하셨네요. 쓱 가시 있는 한마디 하고 그냥 했습니다. 총무 노릇하면서 번거로운 거 알아서 챙길 사람이 필요했던 건지 조문객들 앞에서 며느리가 참 야무지다는 칭찬을 듣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조문객들이 아주버님한테 너는 아직도 장가도 못 갔냐는 말을 안 듣게 해주기 위함이었는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런 이유겠거니 싶었습니다. 사실 아버님 자체만 두고 본다면 저희한테 크게 나쁘게 했던 적은 없어서 그때는 그냥 자식돌이 며느리돌이 한다는 셈 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정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도와 위로가 이어졌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장례식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보니 눈칫밥으로 이래저래 행동해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도 잠깐 얼굴 비추고 가셨어요.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오셔서 정신이 없던지라 오셨을 때 잠깐 얼굴 뵈었던 게 전부였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있다가 조문객들 발길이 끊어질 때쯤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친정어머니 욕을 하시더군요. 네가 예의범절도 모르고 그랬던 게 이제 보니 다 니네 엄마 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조문을 드리다가 무슨 실수라도 하신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뜸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니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화장을 할 정신머리가 어디 있어서 꾸미고 오냐고요. 여기가 뭐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인 줄 아는 거냐?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라도 나가는 거냐 하면서 말입니다.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몰릴 시간에 온 걸로 봐서 어떻게 손님들 관심 한번 끌어보려고 온 거 아니냐면서 사돈이면 사돈답게 차려오는 게 예의지 이게 무슨 꼴이냐며 입에 개거품을 무는데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반대로 이 상황에 시어머니한테 미쳤냐고 한마디 하다니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애써 참았죠. 아버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가셨으니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고 스스로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에라도 그 울분을 풀고 싶은데 마침 재수없게 저희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던 거고 저희 어머니한테 화를 풀 수는 없으니 그걸 딸인 저한테 푸른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지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보다 그날 같이 자리에 있던 아주버님 때문이 더 컸어요. 상주 노릇이야 시어머니가 억지로 저희한테 떠넘겼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식이잖아요. 장남이라는 인간이 상주 역할은 동생한테 떠넘겨놓고는 장례식 느즈막히 친구들하고 나타나서는 자리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구석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퍼먹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장례식장 치고는 편육이 아주 맛집이라면서 삼합으로 먹고 싶다고 안주가 아쉽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나요. 그런데 아들한테 뭐라 한 소리 하자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고 괜히 그냥 저한테 화 풀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장남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무책임하고 상식도 없는 인간을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최고라고 떠받들고 사시는지 싶고 그리고 그걸 보고도 그러려니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속만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시어머니하고는 한동안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두고 한 소리 한 개 응어리져서 그런 것도 있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상심이 큰 건지 구태여 저희를 먼저 찾거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차갑게 굴 수만은 없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상종도 하기 싫었지만 연락도 뜸해진 시어머니를 외면하기는 힘들었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어머니가 아주 집에서 꼼짝도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챙겨준다며 앓는 소리를 했는가 봐요. 하기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안주 타령하던 인간이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를 챙기기나 했겠나요. 결국 그렇게 다시 시댁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죠. 반찬할 때 조금 넉넉하게 해서 주말이면 그걸 챙겨서 시댁에 가져다 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외식이나 다녀오자며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곤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버님은 주말이면 술 약속 때문인지 외식 자리에 따라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이 틈만 나면 저한테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죠. 평소처럼 넉넉히 해놓은 반찬을 챙겨서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너는 네 남편만 입이냐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었더니 네 아주버님 것도 챙겨야지. 우리 첫째 것도 챙겨야지 하면서 반찬 해가지고 오는 꼴을 보면 순 네 남편 입맛에 맞는 반찬들 뿐이라며 제게 핀잔을 주더군요. 외식을 가자고 할 때도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대로 가자고 하면 걔가 그렇게 우리를 피해 다니겠냐고 좋다고 먼저 나서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첫째 생각뿐인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쌓인 울분이 한 방에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자식은 어머님이 직접 챙기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주버님도 당신 배 아파 낳은 똑같은 아들이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제가 모르겠냐고. 그런데 제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한 거지 아주버님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아주버님이 결혼 못한 것도 제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아주버님이 아직도 저러고 있어서 맏며느리 노릇하는 건 불만 없지만 맏며느리 노릇한다고 첫째까지 떠넘기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아들 마누라 노릇해달라고 했냐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은 첫째 아니겠냐며. 맏며느리로서 집안 최고 어른을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지 않냐며. 앞으로는 반찬이며 음식이며 해올 때 아주버님 입맛에 맞는 걸로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말은 따로 안 했지만 외식 메뉴도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가야 하는 건 안 봐도 뻔했죠. 이미 시어머니한테 한 번 대들은 거 암만 역정을 낸다고 한들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또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고 어른이고 뭐고 모르겠고 저한테 있어서 아주버님은 내 남편의 형, 어머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아주버님을 챙겨야 한다면 나는 이 집에 챙겨야 할 사람이 셋이나 된다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야 한다면 그냥 며느리 노릇 그만하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정말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뭐 1등 며느리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현모양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남편의 가족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제 노력이 모자라다고 말을 한다면 차라리 나았을 걸. 이젠 대놓고 아주버님을 떠받들어 모시고 살라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를 들어줘야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던 남편도 제 기분이 안 좋은 걸 눈치챈 건지 한동안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시댁의 발길을 끊었죠. 남편이 이따금씩 아주버님을 통해 듣는 시댁 이야기 또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암만 어른이라도 제가 먼저 나서서 숙이고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아주버님을 집안 최고 어른으로 떠받들어 모시고 살게 될 판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 남편이 저한테 말을 꺼내오더군요. 그날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면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다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 테니 어떻게 잘 풀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저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준다는 뜻만 보였어도 저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가 어른인데 며느리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며 저보고 숙이고 들어가기를 원하더군요. 나보고 당신 오빠까지 떠받들어 모시고 살라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남편이 대답하길 일단은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여지껏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자기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제대로 챙긴 적은 사실 없지 않냐고. 그냥 대충 사과만 하고 평소 지내던 대로 지내면 그만인 일 아니냐며 끝까지 저에게 시어머니 앞에 숙이고 들어가기를 강요했어요.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한테는 너보다 내 어머니, 내 형이 더 소중하다. 엄마가 그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며느리로서 네가 좀 이해해라. 따로 형을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전부 제 탓이라는 말이잖아요. 답답해서 남편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사과하게 만든다고 내가 어머님도 챙기고 아주버님도 챙기고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대하듯 당신을 대해주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가 형을 더 챙기는 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쩌겠냐고. 형이 장남이고 우리 집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훨씬 더 전부터도 그래왔다면서 자기는 이런 게 이미 익숙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형님이 좀 부족한 건 맞지만 우리가 볼 때나 한심스러운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걱정스럽겠냐고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게 가족 아니겠냐고요. 말인즉슨 이게 우리 집 방식이고 나랑 결혼해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면 그 방식을 저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이 집구석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남편한테 있었다는 걸요. 몇 년 늦게 태어났다고 차별받는 건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
가정이 생겼는데도 무시당하고 형을 위해 아내까지 희생시키는 게 맞다고 믿는 사람. 그런 인간 옆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며 잘난 척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곧바로 한마디 해줬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을 배웠을 때 혹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은 배운 적 없느냐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이해한 남편이 순간 입을 다물더군요. 그때 말 나온 김에 그냥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대충 내 속뜻을 이해했을 거라 가볍게 넘긴 저의 실수였습니다. 몇 주 안 지나서 남편이 아예 아주버님을 집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 와중에 어머니까지 모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아주버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변변찮은 아주버님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걸 알지도 못하는 건지 이 상황을 전부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주버님을 떠받들어 모시고 살면 시어머니가 저를 달리 보고 이 갈등이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거죠.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족 좋은 게 뭐냐고요. 저는 지난 3년 남편이 아주버님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걸 보고 속상해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말하길. 너가 형님, 그러니까 저희 오빠한테 양보만 하고 사는 게 한이 맺혀서 그런가 본데 우리 가족은 그렇지가 않다며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로 배우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아요.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할 생각일랑 전혀 없고 어떻게든 저 또한 자기가 여지껏 해왔듯 아주버님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똑같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으로서 아내인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결국 자기가 절절매며 살아온 그 틀을 저한테도 씌우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자기 짐이랍시고 싸운 것들을 푸는 동안 저는 방문 틀어잠그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집안 최고 어른인 아주버님 짐 푸는 거 도와준다고 제가 집 나갈 채비를 하는지도 모른 채 저녁때가 되니 밥 준비 안 하냐는 말에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죠. 남편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남편을 보고 한마디 시큰둥하게 꺼내기를.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딸 노릇도 하고 그러던데 네 마누라는 그런 주변 머리도 없어 벤다고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짐 싸면서도 우왕좌왕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마음이 90,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10이었다면 아주버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향해 한마디 소리쳤죠. 똑같은 아들끼리한테도 이 정도인데 딸까지 있었으면 아주 안 봐도 뻔했겠다고. 나는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도 못 될 인간 쓰레기를 떠받들 생각은 없다고요. 그리고 딸 노릇 말 잘 꺼냈다고 아주버님한테 너는 장남 노릇 똑바로 하면서 그딴 소리를 꺼내냐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너는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냐고. 딸 노릇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고 며느리 도리도 며느리 도리지. 이건 딸도 며느리도 아니고 종노릇 아니겠냐고. 내가 종살이 하려고 결혼한 줄 아느냐 한마디 쏘아붙이고 그렇게 그 길로 제 발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이혼하기는 싫었는지 쏜살같이 뛰어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더라고요. 남편이 적잖이 당황한 건지 횡설수설하면서 저를 말리는데 남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겠지만 저 또한 제 귀에 남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단지 이 한마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남이라고. 이 집구석에 다시는 발붙일 일 없으니 나 따라올 생각 말고 그 길로 집에 시어머니나 모시고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참 좋겠다고. 둘이나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이혼하면서 내가 당신 소원 하나 이뤄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당신도 나 붙잡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 말하고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저를 더는 쫓아오지 않았고요. 이혼은 제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었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 것만 거의 반년인데 이혼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걸리더군요. 숙려기간이 끝나자마자 서류가 처리되었고 저희는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확인기일 날짜가 나와서 남편과 간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쭈뼛거리면서 확인서가 나와도 이혼 신고만 안 하면 된다더라 하면서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생각이 많이 바뀌셨고 아주버님도 사람이 변한 것 같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이 사건들을 가슴에 묻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대요.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걸 왜 둘째 이혼까지 가서 한다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 참 웃긴다고 한마디 해줬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 못 들어봤냐? 뱀이 허물을 벗어봐야 뱀 아니겠냐? 할 말 못할 말 거침없이 다 꺼내줬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 가족들 건드는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마음에 상처가 커서 저러는 거다. 형님도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내 가족들을 미워하냐며 가족들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큰데 너는 이혼을 결정했느냐 따지면서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결국에 가선 또 남편은 가족들 편을 들은 거예요. 아무렴 어때요? 이제 완전히 남남인데 당연히 가족들 편을 들어주는 게 남편한테는 당연한 거겠지요. 덕분에 아쉬움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되었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연관된 일이 아니면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저한테만큼은 참 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변했던 아주버님이 변했던 했던 대로 다시 연락 끊고 둘이서만 지낸다면 가슴에 묻고 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고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일이었고 평생을 형한테 주는 걸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던 남편은 중요한 순간에 제 희생을 강요했겠죠. 결국에 가선 가족들을 왜 이렇게 싫어만 하느냐는 말을 꺼낸 거 보면 안 봐도 뻔했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지 제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평생 대접도 못 받고 남편도 아닌 아주버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